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전의 원투펀치 432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올 시즌 현재까지 유럽 축구의 성공적인 영입 탑 10입니다. 이제 또 두 분께서 10명씩을 얘기해 줄 텐데 한 의원님은 프리미어리그 제외하고 나머지 빅리그에서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장 의원님은 프리미어리그 중심으로. 저한테도 프리미어리그에서만 뽑아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좋긴 한데 왜? 금방 뽑을 수 있으니까. 생각난.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나눴냐면은 다른 리그가 다 합쳐도 프리미어리그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액수를 썼던 이적 시장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는 그냥 한 통으로 줘도 상관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EPL, BEPL 그렇게 나눴어요. 근데 저는 재미는 좀 없어요. 다른데 좀 이렇게 새로운 이런 것 좀 공부하고 싶은데. 아니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그래도 중계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금시초문인데? 잘 모르는 팀 이런 거 새로 이렇게 찾고 이런 게 좀 재밌거든요. 더 사실은 아는 팀 맨날 하는 것보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장 의원님이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한 의원님이 그 외에 다른 빅리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의원님부터 쭉 갈까요? 네, 저의 10위. 지금 라리가에서 현재 순위가 5위이고 유로파 리그에서도 순항 중이에요. 그라나다하고요. 그라나다의 중원의 사령관으로 새로이 등극한 루이스 미아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지난 시즌까지는 그 세군다 2부 리그 테네리페에서 뛰었어요. 근데 2부 리그에서 바로 이제 라리가로 왔는데 오자마자 상당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2부 리그에서도 상당히 잘했던 선수라서 그라나다 입장에서는 나름 이적료를 그래도 주고 데려온 선수예요. 그런데 이 선수를 이야기할 때 일단 먼저 하나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는 뭐냐면 루이스 미아라는 8, 90년대에 스페인 국가대표 미드필더가 있었어요. 그 선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루이스 미아 옛날 8, 90년대 선수의 아들 루이스 미아예요. 이 선수가 킥 능력만 좋은 게 아니라 고루고루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드리블도 되고 전체적인 또 시야가 좋아서 킥을 바탕으로 한 어떤 공격의 어떤 조율이랄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잘해주면서 지금 그라나다가 말씀드렸던 대로 리그에서도 순항하고 유로파 리그에서도 순항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핵심적인 자원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잘해주고 있어서 이 선수는 제 생각에는 올 시즌이 끝나면 몸값은 분명히 훨씬 더 오릅니다. 그래서 그라나다의 루이스 미아 선수 중앙 미드필더 아주 장쾌한 킥 능력 보유하고 있고 또 전체적인 팀 조율, 볼 배분에도 능하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은 나중에 한 1년 후에 요 선수 몸값이 올라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의원님의 10위는 그라나다의 루이스 미아 선수였고요. 장 의원님의 10위는요? 저는 순위는 매기진 않았어요. 프리미어리그 현재까지는 가장 영입을 잘한 구단 1위 뽑으면은 역시 팬들도 뭐 인지하겠지만 아스톤 빌라입니다. 아스톤 빌라가 올 시즌에 엄청나게 좋은 영입을 잘하고 지금 성적도 좋고 경기 내용도 상당히 좋고 뭐 리버풀전 보신 분들 알겠지만 7대2 대승을 거둔 경기도 있었죠. 거기에 또 수비력도 지난 시즌의 문제가 사실 수비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딘 스미스 감독이 수비 쪽 강화를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였고 새로 또 디렉터도 그 코펜하겐 디렉터인 요한 랭시라고요. 데려와서 이분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 디렉터입니다. 이 디렉터가 엄청나게 영입을 지금 잘해 왔어요. 거의 아스톤 빌라 역대급 영입 시즌이라고 봐도 될 만큼 영입을 잘했는데 그 중에 한 선수가 한 의원님의 팀 아스날의 백업 키퍼였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입니다.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28살이에요 올해. 정말 오랜 기간 아스날에서 백업 키퍼를 활약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선수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백업 키퍼를 한 게 요즘 경기들을 보면 너무나 아깝습니다. 근데 넘버원 잠깐 한 시절에도 잘했잖아요. 그렇죠. 잠깐 뭐 한 시절도 있지만 어쨌든 경기를 놓고 보면은 커리어에서 아스날에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어요. 빛을 못 본 거죠. 올 시즌에는 완전 마르티네스가 이런 키퍼다 원래는 그런 거를 지금 뭐 엄청난 선방과 또 안정된 어떤 포지셔닝이나 그런 노련미 이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마르티네스가 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독보적 넘버원 키퍼다. 올 시즌 현재까지 초반 기량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 잘해줍니다.
탑10의 첫 번째 선수. 원래 아스날 나간 키퍼들이 다 잘해요? 잘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스날에서 거의 뭐 은퇴한 키퍼도 다시 나오면- 등록을 해요. 선수 등록을. 네. 체육 키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진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의원님의 9위 순위를 정했죠. 한의원님. 네. 바이에른 뮌헨으로 옮긴 르로이 사네 선수. 네. 요 선수는 생각보다는 순위가 좀 낮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9등밖에 안 돼요. 뭐냐면 일단 이정료가 싼 선수가 아니고요, 결코. 이정료가 기본적으로 덩치가 있는 데다 그리고 부상으로 몇 주 빠졌어요. 그것만 아니면 더 높은 순위도 가능한데 그 부상으로 빠진 기간에도 불구하고 분데스리가에서 3골 2개의 어시스트, 챔피언스리그에서도 1골. 어쨌든 바이에른은 이제 앞으로 또 시즌이 전개가 계속 되겠지만 사네 선수 데려온 거는 어쨌든 상당히 잘한 거다. 네. 한 의원님이 이게 순위를 매기니까 네. 저도 그냥 급하게 순위를 매겨야 될 것 같은. 갑자기요? 네. 그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네. 1위 마르티네스 키퍼는 제가 어차피 해버렸으니까 네. 그냥 12 그냥 갈게요.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래요? 내가 내뱉었어. 네, 내뱉은 키퍼라서 좀 미안해. 네, 마르티네스야. 어쩔 수 네. 없는 12. 점수가 들어간 12. 그럼 9위 한번 여쭤볼게요. 9위를 이 선수로 갑시다. 네. 역시 아스톤 빌라의 영입한 네. 맷 캐시입니다. 네. 맷 캐시. 네, 챔피언십 최고의 오른쪽 윙백 풀백이었죠. 네, 맷 캐시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원래는 이 선수가 미드필더 윙 보던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 포지션 변경해서 엄청난 활약을 해줬죠. 그래서 맷 캐시를 노리는 팀들도 많았는데 챔피언십 그래도 최고의 풀백이 프리미어 리그에 와서 통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 빅클럽들은 다른 빅리그에 있는 풀백들, 일부 리그 풀백들을 봤었죠. 하지만 아스톤 빌라의 이 유한랭 디렉터는 맷 캐시 좋은 선수다. 그리고 1,4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들여서 데려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훨씬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리고 현재 플레이를 보면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거의 탑3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상위 풀백, 윙백이 될 수 있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매트 캐시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공수 능력을 원래 공격력은 원래 좋은 선수니까 미드필더 출신이니까 상당히 빠르고 공격 능력을 갖춘 그러한 재능이 있는데다가 지금 수비 리커버리나 수비력도 매우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거의 최고의 활약을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는 해주고 있어요. 영입 선수 중에 이제 레스터 시티의 카스타뉴냐 뭐 이런 선수들도 있지만 풀백 중에는 매트 캐시가 그래도 저는 1번 같아요. 네, 매트 캐시 9위로 놓겠습니다. 네. 에스턴 빌라의 맷 캐시 9위였고요. 한의원님의 8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선수도 좀 유명한 선수죠.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인터밀란으로 간 아슈라프 하키미 선수. 네, 이 선수도 지금까지 세리에아에서 골 하나, 도움 2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떠나서 인터밀란의 몇 명의 아주 핵심 오브 핵심 선수를 꼽으라 하면 이미 그 위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 하키미 선수가 인터밀란 간다고 할 때부터 저도 그렇고 뭐 장 의원님도 그렇고 인터밀란은 기본적으로 윙백의 능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기본 전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키미 선수야말로 인터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영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그 기대치에 뭐 어느 정도 충분히 부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왜 8위냐? 도르트문트 때 아주 좋았을 때 기준으로 하면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이제 그런 차이는 있죠. 도르트문트의 팀 스타일 그리고 지금 안토니오 콘테의 그 인테르의 팀 스타일의 차이에 의해서 약간 뭐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인테르의 핵심 오브 핵심은 3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미 하키미 그리고 미드필드의 바렐라 그리고 공격의 루카쿠 요 3명만 돌아가도 나머지가 조금 답답해도 요 3명만 엄청나게 좋은 날은 충분히 굉장히 강한 팀이다. 알겠습니다. 8위 인테르의 하키미 선수 얘기해 주셨고요. 이제 그러면 장 의원님의 8위로 가볼까요? 또 아스톤 빌라 선수가 됐네요. 오. 네, 첼시에서 임대간 로스 바클리입니다. 아스톤 빌라가 많긴 한데 다 낮은 순위에 그러게요. 계속 나오네요. 네. 몰라요. 1위까지 다. 그러게요. 네. 여기에는 이제 앞에 나오는 쪽에는 또 제 사심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거 아닙니다. 제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지금 아스톤 빌라 딘 스미스 감독 체제 4-2-3-1 아주 잘 통용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로스 바클리를 완전히 공격형 미드필더로 치중을 시키고 있고 거기에 잭 그릴리시가 있습니다. 잭 그릴리시는 뭐 여기 여기에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네. 정말 최고의 활약을 해주고 있죠. 잭 그릴리시와의 이 시너지 효과가 정말 대단해요. 두 선수 모두 온도볼 상황에서의 능력이 매우 좋죠. 네, 컨트롤 능력, 볼 소유, 키핑 능력, 또 기술적인 역량이 다 있습니다. 1대1에서. 그러니까 두 선수가 아주 수비를 달고 다니면서 주고 움직여주고 하면서 수비를 흐트러뜨리고 그럼으로써 공격으로 전환시키는 또 마무리 짓는 패스나 또 직접 돌파를 수행하거나 하프 스페이스나 이런 상황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좋고 역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잭 글리시도 완전히 시너지를 받아서 같이 올라가고 있고 바클리는 거의 날개를 단 듯한 그런 느낌의 활약이에요. 그래서 임대를 정말 잘 갔다 바클리는. 네. 딱 본인이 필요한 팀, 본인 스타일이 필요한 팀이 아스톤 빌라였는데요. 그 위치에서 본인이 편한 포지션에서 편한 역할에 편한 조력자, 글리시 같은 조력자까지 공격에서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잘된 영입이다. 임대지만. 네. 그래서 바클리 선수를 8위에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의원님의 7위 여쭤보겠습니다. 네, 첼시로부터 네. 이적을 한 선수입니다. 첼시에서 로마로 프리 이적을 한 페드로 선수입니다. 페드로. 네, 페드로 선수가 이미 세리에아에서 3골에 3개의 어시스트, 여기에 유로파리그에서의 한 골까지 더해서 행복 축구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연령으로 보면 이제는 커리어 거의 말기 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말 자기가 정말 행복하게 자기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지금 시즌 초반부터 엄청나게 좋은 행보를 하고 있는데 게다가 자유영입이에요. 네. 그러니까 돈을 안 들였어요, 이적료를.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아주 축구 도사 같은 선수 베테랑을 하나 지금 얻은 셈이다. 그리고 지금 거의 기복도 없이 꼬박꼬박 계속 좋은 영향력과 포인트를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페드로 선수 저의 7위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장혜연님은 첼시에서 가서 잘해주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은 표정을 숨기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행복한 게 막 이렇게 느껴져요. 본인이 행복 축구 하신다니까. 네, 페드로가 저는 좋죠. 그쵸, 좋아 보여요. 행복한 축구를 나가서 하고 있으니까. 네, 잘 됐죠. 뭐 본인에게도 그렇고 네. 팀에게도 그렇고. 네, 다 잘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장혜연님의 7위 바로 들어볼게요. 저의 7위는 첼시의 에드와르드 멘디 키퍼. 아, 네. 네. 프리미어리그 4경기 현 녹화 기준으로 4경기 1실점, 챔피언스리그 3경기 무실점. 물론 이제 수비진도 같이 뒷받침을 해줬지만 멘디 키퍼가 실제로 선방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또 공중볼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사실 키퍼가 조금 불안했던 부분을 일소에 지금 해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키퍼에겐 좀 미안하지만 멘디가 들어옴으로 해서 사실 키퍼가 이렇게 중요한 포지션이라는 걸 또 느끼게 해줬어요. 네. 그래서 첼시가 뭐 다른 벤치웰이나 뭐 티아고 실바나 좋은 영입들이 많았지만 멘디 키퍼 정말 좋은 영입이었다. 저 7위에 놨어요. 알겠습니다. 자, 한의원님의 6위 물어볼게요. 네, 유일무이한 골키퍼가 한 명 있는데 그 네. 선수를 지금 제가 6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폴란드의 베테랑 키퍼 라팔 기키에비츠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지난 시즌 사실 그 분데스리가에서 최고의 돌풍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린 팀이 있다면 우니온 베를린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 우니온 베를린의 수문장이었다가 이번에 이제 FA가 돼서 아우크스부르크가 데려왔는데 이 아우크스부르크의 이 기키에비치 골키퍼 영입은 아마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영리했던 영입 몇 손가락 안에 충분히 저는 들어갈 것 같아요. 현재까지의 활약을 보면 일단 아우크스부르크가 기키에비치 선수가 활약을 하면서 현재 이제 10등을 달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 졌습니다만 시즌 출발이 일단 굉장히 좋았어요. 시즌 아주 초반에 도르트문트도 꺾었고 아우크스부르크가 그리고 지난 시즌 15등이었던 거를 고려하면 지금 현재 10등도 아우크스부르크 입장에서는 결코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어떤 지금의 순위에 있어서 기키에비치 골키퍼의 역할이 거의 결정적이었고 말씀드렸던 그 도르트문트한테 이길 때도 기키에비치 선수의 선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시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분데스리가 전체 선방 횟수를 따져도 2등 정도 돼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팀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까지는
큰 골키퍼이기 때문에 기케이비치 선수를 저는 선정을 했는데 특히 아우크스부르크가 이 골문 쪽에 분명히 약점이 있었던 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만 계속 해준다면 아우크스부르크의 어떤 올 시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시즌 끝까지 큰 몫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저의 6위에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 위원님의 6위 들어볼게요. 저의 6위는 레스터시티에서 4천만 유로라는 거액을 들이고 네. 영입한 19살의 최고의 유망주 센터백이죠. 웨슬리 포파나. 와, 이름대로 그냥 포파나 폭발하고 있어요. 네, 완전히. 네, 포파나 선수. 그럼 뭐 제가 뭐 파나 뭐 이런 거 한보다 낫잖아요. 네, 포파나. 근데 원래는 이 선수가 19살에 그래도 아무리 19살인데 가지고 있는 잠재성이 워낙 크더라도 이 선수가 바로 와서 그렇게까지 활약을 해줄 수 있지 않을 뭐 있을까 의문도 들었고 4천만 유로 이적료가 이건 너무 센 것 아닌가 했지만 4천만 파운드가 돼도 전혀 아깝지 않고 거의 뭐 한 5천만 파운드 이상의 지금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활약을 해주고 있다. 지금 로스 감독이 3백 쓰고 있어요. 3백 쓰고 있는데 최윤주는 최근에 부상으로 아예 나가 있고 근데 거기에 3백의 중앙도 보고 또 오른쪽 스토퍼도 보고 뭐 위치를 이제 바꿔가면서 계속 로스 감독이 보고 있어요. 근데 경기 나설 때마다 뭐 이번에 영입한 카스타뉴나 이런 선수들도 있지만 이 선수가 눈에 그냥 확 띄어요. 네, 레스터시티 경기 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누구야 저 선수? 일단 매우 빨라요. 네, 마치 옛날에 어린 시절에 굴리트 보는 것처럼 네, 190cm인데 일단 스피드가 워낙 좋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스타일 자체는 적극적으로 수비하는 스타일이에요. 나가서 미리 커팅으로 끊어버리고 공간 생기면 그냥 또 막 본인이 공격 가담 하듯이 돌파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제공권도 상당히 타점이 높고 운동 능력 자체가 매우 좋아요. 그러면서 지금 수비에서 약간 공백이 최윤주도 이탈했고 공백이 있는데도 완전 버팀목 역할을 레스터시티에서 하면서 레스터시티 지금 선두잖아요. 그 질주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포파나 선수가. 그리고 이 선수가 아직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경기를 좀 읽는 시야, 크게 보는 시야나 어떤 템포를 좀 이렇게 조율하는 능력이나 또는 패스를 할 때 어떤 딱 순간적인 타이밍, 드리블 칠 때나 이럴 때가 약간 미숙한 부분도 눈에 띄긴 해요. 네. 근데 이 선수 나이대를 보려 하면 제가 볼 땐 이 선수는 잠재성이 너무 커요. 그리고 지금도 좋은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완전 물건이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센터백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활약이 좋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포파나 너무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순위 안에 넣었거든요. 6위 넣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한 의원님의 5번째. 네, 저의 5번째도 이제 꽤 알려진 선수죠. 에버턴으로부터 파리 생제르맹 임대를 간 모이세 켄 선수. 네. 네, 모이세 켄 선수는 사실 예전에 에버튼 갈 땐가요? 모이세 켄 선수 이제 더 향상될 거다. 많이 뜰 거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에버턴에서 보여준 게 막 하나도 없으니까 민망했어요. 저를 민망케 만든 선수 가운데 한 명인데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보여준 게 없다가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요즘 완전히 터지고 있죠. 네. 지원을 제대로 네. 못 해주니까 창의적으로 좀 모이스캔 같은 경우는 에버튼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원만 좀 이렇게 창의적으로 하면 박스 안에서 파괴력 있고 힘이 좋기 때문에 네. 지원만 저희 해서 박스 안에서는 아주 경쟁력이 있는 공격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오질 못하니까. 근데 파리는 잘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딱 좋은 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리그 앙에서 이미 3골이고요. 리그 앙에서만 또 잘한다 그러면은 또 리그 앙이니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까지 잘하잖아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현재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네이마르 선수나 은바페 선수가 없는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기에서는 뭐 모이세 켄 선수가 거의 파리 생제르맹의 디디에 드록바예요.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모이세 켄 선수가 어떤 자신감을 충분히 이 팀에서 충전을 하면 지금 뭐 임대로 와 있습니다만 이후의 행보가 또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켄 선수가 진정으로 한 단계 올라오는 그 계기는 여기 파리 생제르맹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좋은 영입인 것 같고 사실 그 네이마르 은바페뿐만 아니라 또 이카르디도 부상으로 빠지는 빈도가 높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파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염가에 굉장히 효율적인 자원을 데려왔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희연님의 5위 들어볼게요. 순위 정하다 보니까 5위도 아스톤 빌라. 네, 네, 맞네요. 저는 아스톤 빌라의 올 시즌 영입 시장에 정말 큰 박수를 영리했다. 보내고 싶습니다. 네, 아스톤 빌라에서 영입한 올리 와킨스. 네. 올리 워킨. 챔피언십 최고의 공격수였던, 득점은 2위였지만 브랜트포드에서 25골을 넣고 이적을 했는데, 이 선수는 진짜 공격수로서 딱 필요한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순발력도 있고 움직임도 상당히 지능적이고 양발 슈팅에 다 능하고, 물론 오른발잡이긴 하지만, 그리고 득점력, 결정력 상당히 좋고요. 아스톤 빌라가 지금 보면 멤버가, 제가 보면 이번에 빅클럽들 위협할 수 있는 다크호스, 진짜 그 뭐 에버튼 또 이런 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스톤 빌라는. 요소에 좋은 선수들이 다 있으니까. 네. 센터백도 그렇고 타이론 밍스의, 제가 지난 시즌에 영입에 대해서 올 시즌 기대해봐도 좋다 했던 콘사가 이제 올 시즌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뭐 허리 라인부터 해서 멤버들이 매우 좋아요. 여기에 지금 최전방에 올리 워킨스가 들어가서 골도 많이 넣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전체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공격진에서 지금 이선이랑 너무 잘 어우러지는 그러한 운영을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앞으로도 챔피언십 득점왕 출신이나 거기 최고의 공격수들이 가끔 와서 초반이나 이럴 때 반짝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네. 이 선수는 좀 꾸준히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프리미어리그에 와서도. 그래서 올리 워킨스에게 저는 감히 한 표를 드리고 5위에 랭크를 시키겠습니다.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희연님의 탑 4. 네. 독일 국가대표팀에 데뷔해서 오. 바로 이제 어제 새벽에 있었던 체코전에서 데뷔해서 그것도 아주 성공적인 데뷔전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은 볼프스부르크의 새로운 라이트백 리들레 바쿠 선수입니다. 이 바쿠 리들레 바쿠 선수. 선수의 영입이 이제 마인츠로부터 이제 데려온 선수인데요. 왜 중요했냐면 이 볼프스부르크의 원래 이제 오른쪽 측면 수비 맡아보던 선수가 윌리암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지난 시즌에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아주 장기적으로 당하면서 뭐 지난 시즌 중도 이후에는 지금까지도 이제 모습을 보이질 못해요. 윌리암 선수가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공백을 누가 메웠느냐? 케빈 음바브라는 또 다른 라이트백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뛰다가 올 시즌 초반에 그 선수 역시도 인대 부상이 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볼프스부르크는 엄청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수비를 할 선수가 없었는데 아주 좋은 자원을 데려와서 그 공백들을 멋지게 메우고도 남았어요. 그 선수가 바로 이제 마인츠로부터 데려온 리들레 바쿠 선수인데, 이 바쿠 선수는 기본적으로 완전 뭐 라이트백만 봤던 선수는 아니고 마인츠 시절에는 중앙 미드필더도 보고 했던 멀티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인츠에서도 오른쪽 백도 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약간 멀티성 강한 캉테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활동량이라든가 스피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워낙에 좋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라이트백에 나왔을 때는 오버래핑, 언더래핑 이런 게 다 좋아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오른발은 좋은데 왼발도 곧잘 써서 왼발로 치고 들어가면서 직접 또 중거리 골을 터뜨리고 이런 것에도 상당히 능한 선수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윌리암 선수나 음바부 선수보다는 바쿠 선수가 오히려 공격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위력이랄지 다양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더 좋기 때문에 볼프스부르크가 지금 6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1등 공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독일 국가대표팀까지 승선해서 어제 새벽에 경기를 뛰었는데 그 경기에서도 아주 좋았다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 이제 유명해질 수 있는 선수가 바로 리들레 바쿠 선수라는 생각입니다. 바쿠를 바로 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너무 좀 심하게 물들었어요 지금 장지현 위원한테. 자, 장희연님이 4위. 4위, 저의 4위부터는 이제 좀 설명이 많이 필요 없는 선수들입니다. 네. 맨체스터 시티의 후뱅 디아스, 벤피카의 주장이자 센터백으로서 맹활약을 펼쳤던 후뱅 디아스를 거액의 이적료로 데려왔어요. 6,400만 파운드니까 엄청 거액이긴 한데 그 돈값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맨시티가 올 시즌에 너무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초반에 코로나에 막 부상에 라포르트 코로나 걸리고 막 부상자 막 발생하고
그러면서 초반에 레스터 시티한테 5실점하고 막 문제도 일으켰던 수비입니다. 그런 와중에 후뱅 디아스가 들어오면서부터 후뱅 디아스 출전한 경기는 지금 꽤 많아졌죠.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포함해서 멀티골 내준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내줘봐야 1실점. 지금 한 7, 8경기인가 지금 후뱅 디아스 뛰었는데요. 후뱅 디아스까지 만약에 영입 못했으면 제가 보면 수비 다 무너졌을 것 같아요. 네. 후뱅 디아스는 오른발잡이니까 라포르트가 이제 최근에 복귀를 하면서 이제는 두 센터백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는데 이 두 명이 다치지 않고 코로나 안 걸리고 계속 쭉 갈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센터백 조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반다이크가 지금 리버풀 같은 경우는 아예 아웃이 됐고 그러니까 일단 패스를 기본기가 워낙 좋아요. 네. 인사이드 패스를 상당히 정확하게 잘 넣어줘요. 사이드든 중앙이든 빌드업에서 무리한 빌드업이 없어요. 딱 보고 항상 확실하고 안전한 루트에서의 빌드업을 잘해주는 선수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워낙 좋으니까 뭐 제공권이나 대인바우 능력이나 수비 능력은 상당히 출중합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네.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컨트롤하는 이 리더십이 매우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사실은 좀 필요했거든요, 맨시티에. 콤파니 선수가 이제 나간 이후에 그런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상당히 부족했는데 새로운 유형이 왔다. 네. 그래서 후뱅 디아스의 영입은 앞으로 맨시티의 수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도 매우 좋은 영입이 된 것 같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유한님의 3위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저의 3위는 아틀레티코로부터 유벤투스 임대를 간 네, 알바로 모라타 선수. 네, 모라타. 이 선수도 전 첼시맨이네요. 네, 이 모라타 선수의 경우에는 세리에아에서 2골에 2개의 도움,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무려 4골. 유벤투스가 지금 피를로 감독이 처음에 지휘봉을 잡아서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시행착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즌 스타트. 호날두 선수도 뭐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또 빠진 기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모라타 선수가 이 정도의 포인트를 해주지 않았다면 유벤투스는 세리에아는 물론이고 챔피언스리그까지 더 어렵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바르셀로나와의 대결에서 옵사이드 해트트릭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두 개만 골이 됐으면은 요 포인트가 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아쉬움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모라타 선수는 지금 성공적인 이적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유한님의 3위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3위는 토트넘의 호이비에르. 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올 여름에 이적 시장 다니엘 레비 회장 중심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영입을 잘했다. 호이비에르 같은 선수는 토트넘에게 꼭 필요했어요. 네. 중앙에서 중심 잡아줄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이런 컨트롤러. 호이비에르가 그런 캡틴 기질이 상당히 강해요. 사우스햄튼에서도 물론 캡틴이었지만 해리 윙스나 다른 선수가 거기 위치에 예전에 있었을 때보다 팀 중심이 무언가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돔벨레나 뭐 무사시소코나 이런 선수들이 롤이 이제 조금 명확해졌어요. 그러면 공격진도 같이 명확해집니다. 롤들이 같이 살아나요. 그런 부분이 이제 기복 없이 장기 레이스를 치르는 팀에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호이비에르의 영입은 장기적으로 볼 땐 체력적으로만 잘 관리해 준다면 매우 좋은 영입이 이미 됐고 이 선수는 또 언제든지 박스-투-박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매우 좋은 영입이죠. 알겠습니다. 자, 한유한님의 2위요. 네, 저의 2위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맨시티로부터 소시에다드로 이적한 다비드 실바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는 지금 그 스탯만 보면은요, 라리가에서 1개의 골, 2개의 어시스트예요. 그런데 이 다비드 실바 선수의 소시에다드 경기를 한 번이라도 보신다면 다비드 실바의 경기 영향력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네. 그 지난 시즌에 왜 소시에다드가 또 돌풍 일으키고 할 때 웨데고르 선수가 참 잘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웨데고르보다 실바가 더 잘해요. 네. 나이가 훨씬 많아도. 저 실바 선수가 절묘하게 찔러주고 하는 거를 앞선의 선수들이 날려먹은 게 또 어마무시하게 많아서 사실은 이게 실바 선수의 그 모든 활약이 수치로 다 환산이 안 될 뿐이지 실제로 실바 선수가 하는 플레이는 아주 놀라울 지경이다. 이 실바 씨도
페드로 씨와도 마찬가지로 행복 축구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의 2위 들어볼게요. 저의 2위는 다른 실바. 네. 첼시로 FA로 온 티아고 실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정말 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그냥 감사합니다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 대망의 1위입니다, 한 의원님. 네, 우니온 베를린의 둥지를 튼 막스 크루제 선수입니다. 이 막스 크루제 선수는 아마 사실 독일 축구가 최근 한 10년 사이에 보유하고 있었던 정말 창의적인 공격수를 꼽아라 하면은 진짜 몇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네.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기 관리가 좀 안 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막스 크루제 선수의 이전 사건 사고 등은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갖고 있는 그 창의성, 창조성, 테크닉 이런 거에 비하면은 국가대표 커리어도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커리어에 아쉬움을 남긴 선수인데, 지금 현재 일단 우니온 베를린에서 분데스리가 3골에 5개의 도움. 물론 3골에는 페널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선수의 그 우니온 베를린에서의 지금 공격 영향력을 보시면 페널티로 뭐 스탯 쌓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은 절대 못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실바 선수처럼 정말 전방 지역에서 만들어주는 상황이 너무도 절묘한 게 많고, 지난 시즌의 우니온 베를린은 공격면에서는 좀 단조롭고 기본적으로는 실리 컨셉의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조로운 공격이지만 어쨌든 그 세바스티안 안데르손이라고 아주 장신 공격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선수의 이제 머리를 주로 겨냥해서 실속 있게 하고 나머지는 수비적으로 굳히고, 사실 최근에 분데스리가에 그렇게 실리 축구를 하는 팀 수가 많지가 않은데 지난 시즌에 우니온 베를린은 완전히 실리 축구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위에 비하면은 그 점유율이라든가 패스 성공률 이런 게 아주 하위권이었어요. 네. 거의 뭐 강등권의 점유율, 강등권의 패스 성공률을 가지고도 아주 그래도 좋은 순위를 만들어냈는데, 올 시즌에는 크루제 선수가 들어오면서 팀 자체가 성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에 이 우니온 베를린의 평균 점유율이라든가 패스 성공률은 지난 시즌보다 월등히 눈에 띄는 향상이 있어요. 크루제 선수가 딱 그 공격 지역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전체적인 조율도 해주고 찔러주고 막 나눠주고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공격의 창조성, 점유 이런 부분들이 확연히 향상이 됐고,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저희 녹화 기준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지난 시즌에는 리그에서는 11등을 했지만 득점력 순위로만 보면은 15등이었어요. 올 시즌은 지금 현재 우니온 베를린의 득점이 바이에른 뮌헨에 이어서 2번째로 많습니다. 그 정도의 변화를 일궈내는데 막스 크루제의 영향력은 정말 지대합니다. 다비드 실바와 막스 크루제 중에 누구를 더 위로 놓을까 하다가 소시에다드는 지난 시즌에도 좀 잘했잖아. 막스 크루제로 하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 의원님의 네. 1위. 우니온 베를린 얘기하니까 저는 항상 생각나는 게 수원 FC가 승격하면 네. 수원 삼성을 뒤집고 헤르타와 우니온. 네, 헤르타 베를린을 뒤집고 올라간 것처럼 수원 삼성 그럴 수 있을 윗순위에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면 그 느낌일 거예요. 분데스리가에서. 저의 1위는 하메스 로드리게스. 네. 역시 에버튼이 알랑이나 두쿠레 같은 허리 자원도 같이 영입이 돼서 허리 라인 자체가 튼튼해졌지만 진짜 필요했던 선수는 하메스 같은 유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윙포드처럼 배치는 되지만 사실상 프리한 롤로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좀 에버튼이 약간 성적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지만 다시 뭐 히살리송이든지 다 들어와서 완전체가 될 경우에 플레이메이킹 역할, 또 바르셀로나의 전성기 지금도 그렇지만 메시가 왼쪽 휘둘러주면서 방향 전환을 했던 역할처럼 수비 쪽을 끌어놓고 전환시킬 수 있는 하메스의 존재는 왼발로 왼쪽으로 전환시키는 매우 필요하고, 이 선수가 아주 에버튼에서 정말 큰 공격 지원에서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거는 비단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창의적인 패스 외에도 게임을 풀어가 나가는 어떤 패턴에 있어서 하메스는 에버튼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자원이 영입이 됐다. 그리고 전체적인 뭐 셋피스의 강화, 킥력이 워낙 좋으니까 여러모로도 하메스 영입은 정말 에버튼에게 필요한 영입 딱 됐어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활약에
그러한 어떤 미래 가치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충분히 여긴 1위, 지금 현재 활약도 그렇지만 1위 올라가도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올 시즌 현재까지 유럽 축구의 성공적인 영입 탑 10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이후에 또 이 선수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어떤 선수가 또 새롭게 들어오게 될지도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난 줄 알았죠? 할 말이 있어서 다시 잠깐 왔는데, 아니 제가 장 의원님은 결혼발표를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뭐 아니 나 끝난 줄 알고 버섯들이 뭐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뭐 방송을 또 인연인데 해. 저희가 예. 결혼 발표를 했더니 예. 사람들이 원투펀치 신화점 네. 이제 끝내는 거 아니냐, 네. 그만두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원투펀치 그만두지 마세요라는 글과 이게 축구계에서 계속 남아달라는 네. 정말 메시지가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런 사람 다 누군지 알아요 지금? 요 자리를 노리고 있는. 네. 지금 축구 개인 방송하고 막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여러 친구들이 조 자리가 진짜 진국이야. 그걸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이 자리는 때문에 중국이라서 네. 절대 내주지 않겠어. 그러면 이제 정말로 제대로 인사를 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정순주가 실패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